자, 세 번째는 대화의 구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썼는데요. 이것은 이제 상담 이론 중에 교류 분석, 저희 번역은 이제 교류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Transactional Analysis라고 하는 입장의 이제 대표적인 것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대화를 할 때는 우리 각각 속에 있는 어떤 부분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이론에서는 우리 각자 속에 이제 자아라는 것이 있는데, 자아가 크게는 세 부분, 좀 더 잘게 쪼개면 5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화살표 양쪽으로 있는 이제 네모 박스인데, 이게 그쪽에서 이제 동그라미를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네모로 만들었습니다. 자, 맨 위쪽은 부모자입니다. 부모자가 2개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어른자가 있고 아래쪽에는 아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가 있는 것이고, 그 맨 위와 아래를 2개로 나눠서 보면 5개가 있는 거예요. 저 각각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모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처럼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내 모습, 이것을 이제 부모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자는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양육적 부모자가 있고 비판적 부모자가 있습니다. 양육적 부모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이를 돌보는 그런 모습의 부모입니다. 참 이렇게 불쌍하구나, 내가 이걸 도와줘야지, 참 혹은 뭐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거나, 이런 거를 이제 양육적 부모자라고 말하고요.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이제 비판적 부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2가지 기능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속에 그런 2가지 기능을 하는 부모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어른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자와 비슷하긴 합니다만, 어른자는 이제 합리적으로, 성인, 어덜트, 성인으로서 서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을 이제 어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아이자인데요. 아이도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자유로운, 하나는 적응적. 자유로운 아이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자유스럽고, 뭐 이렇게 그렇죠?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고, 자기가 이렇게 욕구들을 잘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로운 어린 아이 자아라고 말하고, 옆에 있는 적응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눈치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야 이거 해 라고 하면 해야 되고, 혹은 뭐 너 이거 안 하면 사탕 안 줘 라고 하면 그걸 이제 그것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에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 즉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눈치 보는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한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적응적 어린 아이 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이 5 종류의 자아 중에 어떤 걸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 사람의 어떤 5개의 자아 중에 하나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화가 잘 된다와 잘 안 된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대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로 주고받는 이게 서로 쌍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육적 부모 자아가 이 자유로운 어린아이 자아와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 이게 잘 맞습니다. 엄마 밥 줘,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유로운 어린아이 자아거든요. 우리 아들 배고프구나, 내가 밥 줄게, 이런 건 이제 양육적 부모 자아예요. 이게 서로 이 코드가 맞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비판적 부모자, 아까 제가 이제 공감 1수준, 2수준은 이제 비판적 부모자, 엄마 배고파, 이 자유로운 어린아이가 왔는데 너 공부했어? 너 뭐 이렇게 밥만 먹어? 비판적 부모자가 대답을 하면은 이 아이는 이제 거부받은 느낌을 가지면서 이게 대화가 안 통한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서로 잘 맞는 코드가 있고 잘 맞지 않는 코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올 때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자아의 그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주고 있는가라는 걸 파악하고, 내가 그것에 맞게끔 하면 이게 서로 통한다고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 사람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유로운 어린아이, 야 오늘 날 참 좋다, 뭐 이게 교회 와서 무슨 강의야, 빨리 놀러 가야지, 이제 어린아이 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어른 자아가 우리가 가족 대화가 참 부족한데 가서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면 이게 서로 말이 잘 안 통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더 잘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의 어떤 욕구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라는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겉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와 그 밑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지금 2시 반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이 이렇게 시간 말씀하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 야 지금 몇 시나 됐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메시지상으로는 어른 자유, 객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안 속에서는 야 이거 강의 왜 빨리 안 끝나는 거야? 빨리 그런 식으로 이게 여기 어린아이자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암묵적 메시지라는 게 우리가 그 속에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메시지의 그 구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대화의 기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화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내부 통제, 외부 통제라고 하는 것들을 써놨는데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그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전제를 지금 여기 있는 이론은 현실 치료라고 하는 쪽에서 제가 빌려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인데 그 메시지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많은 경우에 이 오른쪽에는 외부 통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외부 통제 한번 보실까요? 보면 우리는 서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외부 신호에 응답하기 위해 행동한다.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가 하면 보상하고 안 하면 처벌하는 것은 옳으며 의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저 여러분들한테 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하면 일어나실 수 있겠죠? 안 일어나실까요? 근데 이제 한번 우통 벗고 한번 춤 좀 춰보실까요? 라고 하면 안 하시겠죠? 자, 제가 이제 그럼 이제 여쭤봅니다. 왜 아까 일어나라고 하실 땐 일어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은 뭐 저 앞에 강사가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일어났죠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까 우통 벗고 춤추라고 하는데 왜 안 추셨죠? 똑같이 강사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건 할 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즉 그럼 첫 번째 대답에 대한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강사가 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해 보니까 저 말은 내가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가 결정해서 일어난 것이었고 두 번째 내가 보니까 저건 아니지 라고 해서 우리는 안 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자, 내 말대로 좀 해. 우리가 배우잖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그걸 들을 거야. 들어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는 내가 행동하는 것도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시키니까 혹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나를 몰아가니까 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외부 통제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고 있고 나도 상대방을 그렇게 외부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 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부 통제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것을 외부 통제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냐 좀 핑계를 대고 있고 나도 그 힘을 쓰려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가 하면 보상, 안 하면 처벌. 이것이 옳고 의무이기도 하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자녀들의 올바른 삶은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애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거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거 내 의무 아니야? 라고 어른들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아닌 게 뭐냐? 여기 내부 통제 쪽을 보시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다. 우리는 남 통제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남한테 뭘 하는 거냐? 두 번째 보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받거나 줄 수 있는 건 정보뿐이다. 정보. 자,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나는 생각해. 혹은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이런 게 좋았어 라는 정보를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넌 이렇게 꼭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넘어서는 것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분이 좀 애매하거나 좀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한테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가장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지요. 특히 같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고 자녀와 같이 살 때는 일단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신이 뭐 많은 경우 남자들, 꼭 남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양말 벗어서 아무 데나 던져놓고, 혹은 뭐 치약을 중간부터 짜고, 혹은 뭐 이게 샤워하고서 이렇게 제대로 정리 안 해놓고, 뭐 등등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헌금을 얼마 할 것이냐,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시간 내서 이런 데를 올 것이냐, 뭐 등등등 많은 것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 행동에 직접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너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은 이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그러니까 이 대화의 기본,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그 대화의 방식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을 가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부 통제 세 번째 보면, 모든 지속적인 심리적 문제는 관계 문제이므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아까 대화를 제가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이 대화에서 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관심을 갖고 오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 뭐 돈이 없어서 문제고, 건강하지 못해서 문제고, 혹은 뭐 이 내 배우자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뭐 물론 그런 상황, 행동 그 자체도 중요한 문제거리일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교류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종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모든 것의 근본 문제는 인간관계다라고 봅니다. 즉 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건강하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혹은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어떤 이런 그런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 이전에, 혹은 그것보다도 그 삶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고 있고, 내 배우자와 내 친구들과 혹은 그 직장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에서 행복할 수도 있고 똑같은 조건에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종의 돈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혹은 건강하지 않거나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는데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문제는 물론 개인적인 심적인 자원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문제.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좋은 관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관계란 무엇이냐? 결국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그런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공감하는 것, 혹은 나의 행복과 너의 행복은 다를 수도 있다. 즉 네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다를 수 있다라고 보아주는 것.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퀄리티 월드라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퀄리티 월드를 번역하면 행복한 세상, 질적 세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나름대로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게 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땐 내 가정의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글보글 이렇게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여놓고 내가 딱 출근하려고 할 때 딱 다림질을 이미 해놓은 걸 딱 이렇게 주고, 넥타이도 매주고, 여보 잘 다녀오세요,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참 나한테 아름다운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 퀄리티 월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생각하는 퀄리티 월드도 똑같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충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서 서로 다른 것을 물론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부부 생활이고 가족 생활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일종의 인정을 해주면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뭐 포기하는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중요한 방식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쭉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인 팁으로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대화의 기법, 기술, 스킬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그런 스킬이 나오기 위한 전제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